수사를 펼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가수에서는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추락사로 추정됐던 주선우는 추락하기 전 이미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눈꺼풀의 일혈점, 암적색 조직 색깔, 유동혈, 장기 우렬 및 경부 연조직 손상과 후두 점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갑상 연골의 상각이 골절돼 있었습니다. 주선우의 사인은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 사망의 종류는 명백한 타살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7시라고 추정하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주선우의 사망 시간을 7시로 추정한 건 주선우의 위장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사 후 위 및 십이지장에 식물이 남아있고 소화가 진행된 상태라면 식후 약 2시간에서 3시간, 위는 비어있고 십이지장에서 식물의 고형 잔사가 남은 상태는 식후 약 4시간에서 5시간, 위 및 십이지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이 지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선우는 사망하기 직전 6시 반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기록이 확인됐고 부검했을 당시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했던 6시 반 이후 30분 안에 사망한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선우의 위장 내용물은 약동물과로 넘어갔죠? 홍석조 선생. 네, 윤지훈 선생 말씀처럼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스테이크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 바로 후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위장 내용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선우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매우 민감해서 스트레스 여하에 따라 소화 속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예전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1959년 스티븐 트로스쿠에게 강간 살해된 린 하퍼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할 때와 같은 무서움, 공포, 부상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속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선우의 경우를 리나퍼의 경우와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리나퍼는 강간범에게 납치된 극도의 공포 상태 아래 있었지만 주선우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땐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한 주선우의 부검 사진을 확인했을 때 주선우의 위장 기관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건 식사 직후에 사망했다고 추정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아직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사망 당시 직장 온도와 주변 온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주선우는 모리치 공식, 헨스게 도표로 추정을 해봤을 때 사망 시간은 오후 7시간이라 오후 11시로 추정됩니다. 3시간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오후 7시는 오차 범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직장 온도는 사망 당시 현장이 유지된 채 측정되어야만 합니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바람이 불었는지 아닌지 건조한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선우는 사망했던 호텔방이 아닌 호텔 후문 쪽 실외에서 직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선우가 7시에 죽었다면 죽은 지 4-5시간이 지난 뒤 주선우의 몸에 시반이 형성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하죠? 추락사의 경우 몸 안의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반이 없어지는데 7시에 죽었고 11시에 던져졌다면 시반이 생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한토 선생님? 예? 시신의 외관은 확인하셨죠?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보통 시강은 턱관절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주선우는 추락 당시에 턱관절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위장 내용물은 변사자의 상황, 개인적인 체질, 식습관에 따라서 열이면 열 모두 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